이천구 헌마 406 판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광장 통행 저지 행위에 관한 경찰 적용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 법조로는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광장의 통행 저지 행위 위헌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서울광장에서 불법 폭력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한 차벽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서 서울광장 출입을 제지하였습니다. 2009년에 청구인은 거주인연의 자유와 공물이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면 경찰법 제3조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 예방 및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부 수집, 교통단속 및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국가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를 보시면 직무의 범위에 범죄 예방, 진압, 수사, 교통단속과 위해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 수행 또는 소요사태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간첩 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범죄 예방과 제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바라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서울시 조례에서는요.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광장을 제한하는 행위를 사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허가의 신청 부분에서는요.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 예정 인원 등을 기재한 별제의 서식의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경찰청장이 2009년 6월 3일 경찰버스들로 서울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보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이 사건 통행제지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극 답변을 했습니다. 자, 판단을 보시면요.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환경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여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원은 이에 관한 수단, 필요 최소한의 조치 선택, 침해 최소성 판단, 법익의 균형성 판단 등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이 사건 통행 제지 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상당히 강한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하나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행위로부터 4일 후까지 그러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급박하고도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행저지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었을 때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침해 최소성 부분에 대해서도요, 서울광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하에 출입하도록 하거나 또는 폭력 또는 불법 또는 폭력 집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한다거나 시간대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인근 건물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의 통행이나 여가 문화 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강한 수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법익의 균형성 판단인데요. 대규모의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서 시민들의 생명, 신체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탄코 그 공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부분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금지 행위는 과잉금지 행위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 비교적 강한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급박하고 명백한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제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단들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을 선택한 것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